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 중에 목 부위에 피습을 당해서 출혈이 있었다, 좀 쓰러졌다, 이 괴한을 잡혔다 이런 얘기가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계속 들어오는 소식이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들어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신공항 예정 부지죠.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찾았고 여기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속보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사인을 하다가 피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피습 용의자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 이 용의자 이재명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사인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사진 있죠. 나오네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목 부위에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흉기에 의해서 상처가 났는데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얼마나 큰 상처가 났는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신원미상의 남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을 당했고 응급처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교수님, 네. 경호 인력이 주변에 없었을 수도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일단 신원 미상의 괴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이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전형적인 그 정치적 그 테러가 상당하게 안타깝게도 오늘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보도된 그런 여러 가지 행위 방법과 행위 양태를 보게 되면 미리부터 계획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농후한 것 같습니다. 즉 일정을 미리 그 파악을 했고 또 특정적인 그 흉기도 준비를 했으며 더군다나 그 접근하는 그 방법도 무엇인가 그럴듯한 즉 사인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정치인이 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 방법도 사전에 많이 그 꿰었을 것이다. 요약하게 되면 예. 상당히 그 왜곡된 정치 신념을 가진 일정 그 세력이 혹시 뒤에 또 공모 세력이 있는가도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1인에 의한 공격 행위인지 이것을 집단적으로 모의를 했던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또 수사의 그 대상이 될 테고요. 또 그 중요한 것은 경호적 판단을 미리 사전에 정보 파악이라든가 경호에 대해서 지금 그 야당 대표의 동선에 있어서 상당 부분 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일단 그 요약할 수 있고요. 대중한테 일정이 많이 지금 알려지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이 그 접근 통제라고 하는 예를 들면 1선, 2선, 3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호적 원칙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의 무엇인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네. 그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에 그쪽에 있었던 왜곡된 정치 세력들 또는 혹시 1인이 이 이전에 일정한 내용과 계획을 혹시 자신의 그 SNS라든가 네. 또는 특정적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은 아닌 것인지 등이 앞으로 또 수사의 초점의 핵심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의식은 있는 것으로 지금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양쪽 지지자층의 과격한 어떤 그런 거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거기 일정 소화 중에 이런 괴한의 피습당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좀 보호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장치랄지.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커터칼을 그 사용을 해서 그것도 상당히 보게 되면 급소 부분에 대한 이제 공격 행위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당시 이제 그 지모 씨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그 왜곡된 그런 정치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요. 결국 그 민주주의의 그 성숙 정도는 결국은 이 의사의 그 소통 또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상호 공론의 장 이것이 잘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한 미흡함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물리적 그 경호에 있어서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앞으로 그 100일간에 그래서 중요한 안전에 관한 것은 그 기본적인 네. 것이기 때문에 그 경호 당국과 여당 야당의 그 일정한 팀도 좀 꾸려서 이런 그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도 함께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 준비가 됐나요? 네, 잠시 전에 피습당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흉기에 찔린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쓰러졌고 현재 응급처치 중이라고 하는데 자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건 잠시 전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이 대표 신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피습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백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접근했고 펜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피습 순간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이 대표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건 잠시 전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이 대표 신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피습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백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접근했고 펜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피습 순간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이 대표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용입니다. 네,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다라고 제 강용 기자가 전해줬는데 뭐 의식이 없다는 뭐 일각의 지금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일단은 목 부위에 일단은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좀 안전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그 이제 경동맥에 그 지나가는 부분이 사실상 아주 그 급소 중에 이제 그 급소인데요. 예. 그 과거에도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피습 행위에 있어서도 그때도 1cm, 2cm만 잘못 방향이 정해졌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만큼 예. 이 목 부위는 상당히 그 위험한 그런 그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 흉기의 그 종류가 그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응급실에서 일단은 저 혈액과 관련된 뭐 지혈이라든가 관련된 조치가 신속하게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위로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이른바 그 급소를 향해서 바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건가요? 상당히 그 계획이 됐고 더군다나 그 접근하는 방법까지 미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서 이것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접근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한 뭐 그것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미리 시점과 장소와 그 방법 그리고 공격 행위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피습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종근 논도실장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전국 청년당 대변인 함께 하도록 하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님, 네네. 지금 금박하게 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졌는데 네. 왜 이런 일이 좀 벌어졌을까요? 네, 일단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남성이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실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즉 흉기가 있었고 또 이 흉기를 지금 사용한 어떤 부위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부위거든요. 이를테면 지난번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나요? 왜 그 이 얼굴에 그었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건 자상이었고 사실 생명에는 어떤 위협적인 어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찌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은 상황이 아니고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상황은 굉장히 좀 더 엄중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 유세 도중에 그러니까 그것도 흉기를 뒤에 가격을 당한 어떤 사건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지 의심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장가 기자, 새로 또 들어온 얘기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더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남성이 지금 50대라는 지금 속보도 있고 70대라는 속보도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의식이 있다, 없다라는 내용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피습을 당하면서 좀 출혈이 좀 큰 상황이다, 출혈이 좀 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9를 불러서 목 부위 출혈이 발생해서 응급 처리 받았고요. 응급 이송이 병원으로 됐습니다. 네, 이 피습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어떤 백브리핑
관련 소식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 앞두고 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부산에는 어떤 일정 때문에 일단 갔던 거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가지고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당대표실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예. 그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미 선행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그러면 대표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인호들까지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게 미흡한 점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 2022년 5월경에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에도 네. 철제 그릇을 맞은 적이 있어요. 비습을. 근데 멀리에서 맞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말고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그랬죠. 당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양당 정치에 대한 혐오, 그래서 양당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혐오가 정치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휘발유처럼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런 혐오의 정치의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빨리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일단은 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현장에서 뺏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혹시 위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응급차를 타고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동맥 부분의 그 공격 행위가 상당히 그 위험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그 표적이 되는 그러한 이 신체의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피가 이제 뇌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에 일단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사고 기능, 그다음 행동 기능에 그 장애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계획된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표적으로 삼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그 사건 자체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치 테러로 이제 규정이 정치 돼야 테러.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같은 공격 행위, 폭력을 통해서 일정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근데 그 전달 자체의 목적이 상당히 그 신념화되어 있거나 극우화되어 있거나 극좌화되어 있거나 또 어느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치우침이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그 정치 테러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그 대상이 그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시기가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선거 시기에 그 국면돼서 일반적인 의사표시가 아니고 가장 원시적이고 물리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상태에서 사실상 그 물리적인 방어와 앞으로의 경호 조치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가 극으로 그 치우치고 있는 뭐 그런 면에서 양 당 대표의 적극적인 지금까지의 대화라든가 공론장이 부족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의 또 다른 흠이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정치 테러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여운형 선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속 김구 선생 뭐 이렇게 점철되었던 그런 현대사의 그 질곡이 있는데 2023년 더군다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종우 실장이 일단 네네. 이재명 대표 회복이 돼야겠고 일단 건강하고 회복을 잘 해야 될 텐데 네. 일단은 선거 캠페인이 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좀 민주당 쪽에서도 좀 타격이 있고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각 당이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가 거의 100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요. 이제부터 신년 시작이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관이 아직도 이제 그 이명백 교수로 이제 임명을 했지만 공관위원 선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천 시스템과 관련해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제대로 공약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차질을 빚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당의 그런 행보에도 약간 좀 일정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당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든 무슨 신당이든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각을 세워가면서 뭐 신당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결코 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상의 어떤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치 일정은 지금
올스톱되는 현 시점에서는 올스톱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갈 기자, 일단은 그 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체포가 됐는데 어떤 인물인지 뭐 나온 게 있을까요? 용의자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기사를 좀 찾아보면 뭐 예. 70대이다, 50대이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엇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연령층 모른다, 아직. 네,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특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에 이어서 오전 11시 30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피습을 당하면서 병원에 응급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지자로 위장한 인물이다. 일단 이렇게만 일단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이종건 실장님,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사실 오늘 대전 그리고 대구 방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가서 뭐 병원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일정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건 차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상대당을 지금 인정을 하고 예우를 해야 되겠지요. 예. 아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움직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연히 국민의힘 역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이건 상대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된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테러 행위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것이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거든요. 예.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상대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에 절대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그런 이 기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오늘 일정을 좀 연기하거나 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 방문 중에 좀 피습당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방금 TV 트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장갈 기자, 새로 더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남성이 머리에다가 내가 이재명이라는 왕관을 파란색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가 아니라요. 이 지지자를 위장한 괴한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압당하고 있네요. 파란색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저기에 내가 이재명이라는 글이 적힌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요. 지지자를 위장한 괴한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괴한이 사인 좀 해달라라고 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저기 보시다시피 우르르 이 남성을 제압을 했고요. 말렸고 흉기를 빼앗았고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남성의 신원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에 이어서요. 11시 30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흉기에 왼쪽 목 부위를 피습을 당하면서 출혈이 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119를 불러서 왼쪽 목 부위 출혈이 발생한 곳에 응급 처치를 받았고 병원에 응급 이송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 피습한 남성이 이 머리에 파란색 왕관을 쓰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써놨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이런 가해 남성 이런 행동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첫째는 그 내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망상적 사고에 기해서 무엇인가 이제 관심을 갖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첫 번째 가설. 예.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이 굳건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하고 즉 그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징 메시지로서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왕관을 둘렀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우려되는 사회 전체적인 그 상황이 만약 이것이 일정한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전형적인 정치 테러라고 한다면 네. 테러라고 하는 개념은 공포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이데올로지를 전파하려고 하는 또는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정치 테러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지금 이 사람이 이른바 그 반 이재명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 진영에 있는 지금 뭐 개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세력들 역시 이와 같은 응징 행위와 반복적인 공격 행위를 복수하려고 하는 행태로서 또 다른 이 정치인에 대한 정치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은 아닌가. 예.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 그리고 평상시의 언동 그리고 혹시 소속되어 있던 SNS 또 이것에 대한 일정한 지지를 했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군에 대한 지금 포착 뭐 이것이 중요한 지금 국가 수사기관의 또 과제가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 지금 속보 전해드린 대로 이제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원으로 현재 이송 중이고요. 의식이 일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보도에서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무 실장 일단은 총선 레이스가 네. 뭐 사실 어제 100일이었고 오늘 99일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4월 총선이요. 일단 본격 시작했었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져서 향후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양당 그리고 여러 당이 있겠습니다. 신당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개될지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상의 정도라든지 회복의 정도를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사실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정치 일정이 말씀이시죠. 선거 100일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또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허들을 넘어야 될 허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뭐 한 중거리 경주 내지는 마라톤 경주에서 중거리 경주에서 이제부터 거의 100일 정도면 단거리 경주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 있습니다. 양당 대표가 아마도 이번 주 내내는 사실 상당히 많은 지역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민심을 청취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당연히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될 것이고요.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정을 다 중단시킬 겁니다. 신당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낙연 신당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나온 신당은 각을 세워야 되거든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당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것을 각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신당 추진을 뭐 박차를 가한다? 이건 사실상 민심에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신당도 역시 잠시 모든 어떤 행보를 주춤할 테고 상대당인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민주당이 지금 연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홍보를 계속하고 또 마케팅을 하겠다. 여기에 또 후폭풍이 또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당이 지금 사태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일단 정치 행보를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강석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도 일단 신당을 창당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가장 사실 마음도 아플 테고 일단 올스톱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이재명 대표와 얼마 전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지고 결별의 수순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당내 비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제일 마음이 안 좋고 또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준비도 다소 중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연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여당과 야당에 대한 성적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여당, 야당 모두 다 어떤 이런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일정을 짜고 또 전략을 짜고 이에 맞는 정책을 짜고 또 새로운 혁신의
어떤 기치를 내세우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모든 것이 조금 올스톱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도 뭐 이재명 혼자의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각 당직자별로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공천을 앞두고 매우 어수선한 상황인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어떤 대표 위주로 더 단합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 분열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에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누가 범인이 잡히긴 했지만 어떤 지지자인지 뭐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어떤 예단은 좀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흉기에 찔린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쓰러져서 일단 부산대병원으로 현재 이송 중인데 여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건 잠시 전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이 대표 신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피습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한 이 대표에게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쓴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그 순간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피습 순간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응급 처치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경동맥을 찔린 이 대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로 부산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소식이 전해진 건 잠시 전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이 대표 신년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피습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취재진과의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하는 이 대표에게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쓴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그 순간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피습 순간 이 대표는 바닥에 쓰러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응급 처치에 들어갔는데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경동맥을 찔린 이 대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현재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하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로 부산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은 가해 남성을 체포한 뒤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고요. 지금 상대 당이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재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가서 현재 대전에 방문해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대표 소식을 들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얘기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새해 첫날에 총선 각종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차기 대선 후보 주자 선호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네,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속보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네, 한국갤럽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한동훈 24% 그리고 이재명 22%를 기록했습니다. 2%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RN서치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45.3%, 한동훈 위원장이 42.4%로 이재명 대표가 소폭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 보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접전 양상, 박빙 양상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 굉장히 위기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좀 앞서가는 상황이에요. 네,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그리고 민주당이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이 소폭 앞서고 있고요. 한국 리서치에서도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5%로 양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이 소폭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스 조사에서는요. 민주당이 3%포인트 더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지금 새해 들어서 다 같이 언론 매체들마다 대부분 여론조사를 내놓으면서 총선 이제 레이스를 시작했다,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런 괴한한테 피습당한 사건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런 요인들도 조금 뭐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도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당 추진에 가장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신당 추진이 굉장히 그러니까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행주산성에 가서 이제 대첩 얘기를 하고 예. 큰 전쟁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큰 싸움을 벌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하나씩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신당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어떤 여론 내지는 또는 신당 추진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 이게 훨씬 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론은 뭐 당장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양자 그런 대통령 적합도 이런 조사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 적합도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쪽으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바로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응도 나오고 제가 지금 커뮤니티를 많이 지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양쪽의 어떤 커뮤니티를 들여다봤더니 이쪽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어떤 커뮤니티에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와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위로를 한다, 위로의 말을 올린다라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평상시와는 다른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도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엄정 그리고 신속 수사에서 전말을 밝혀야 한다. 자, 빠른 회복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극단적인 이런 행동들은 용납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양당 지지율 일단은 받지 않습니까? 뭐 총선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정부 심판론보다 뭐 일단은 더 우세하다, 비등비등하다 이런 상황인데 또 민주당 지지율로 또 이어지지 않는다는 또 분석까지 좀 나왔어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당에게 지지율이 사실 지금 많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30%에서 뭐 30% 중반 정도를 맴돌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대표들이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3번을 맞으면서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주로 보면 서울에서는 박빙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무당층이 사실 많은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잘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썩 그리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도 2번도 아닌 무당층, 중도층이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 겁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또 3당이 이렇게 여지를 빅텐트를 넓게 펼치면 3당에 또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화면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윤 대통령하고 여권 인사들이 일단은 이재명 대표 피습에 좀 유감을 표하면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언급을 했는데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요. 피습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극단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오늘 오후 2시에 국무회의가 일단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한 본회의에서 통과한 특검법 이 이제 대통령이 실에서 거부권 행사하냐 아니다 뭐 이렇게 거의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피습 사건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좀 연기가 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다음 국무회의에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할 가능성, 그다음에 이번 주 내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상 정도, 회복 정도에 따라서 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이 상황과 별개 어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이고, 이미 그 전에 한 20여일 전에 이관섭 지금 비서실장이지만 정책실장 시절에 이관섭 정책실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아마도 통과시키게 되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행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일정에서 돌발 변수라든지 어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이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파란 왕관을 쓰고 했던 그 범인이라고 할까요? 그 용의자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내일 청와대에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애초에는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뭐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참을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어떤 이런 피습 사건, 여기 또 영향이 더 뭐 불참을 당연히 불참하게 됐는데 어떤 반응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에 불참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보다는 어떤 이념,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척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사실 새해 첫날부터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에 매우 듣기 거북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념 척결 카르텔은 첫 번째로 민주당의 어떤 86 정치인 세대,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또 결국에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불참을 고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이 자리는 윤석열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이재명이 아닌 야당 대표에게 초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그 참석을 했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네. 이종무 실장님, 일단은 뭐 신년 인사회가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 참석한다 불참한다 이걸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떠라고 보십니까? 신년 인사회는 야당 대표만 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의 그 신년 할애회 같은 여러 가지 성격 속에서 대통령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오부 인사까지 다 참석을 하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년 인사회의 뭐 연기 여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다음 상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윤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 즉 선거 기간에 야당 대표 내지는 야당 정치인 또는 뭐 여당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정치인에 대한 테러만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테러 또는 민주주의를 향한 테러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 다시는 되지 아니할 그럴 어떤 제도적인 또는 뭐랄까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시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약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지금 가려 중일 때 윤 대통령이 위로 방문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지금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진상 파악하라, 진상 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여론조사 얘기 한 번 더 해보면요. 네. 서울은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 여당이 유세한 걸로 알려졌고 경기 인천은 야당이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결국 25% 안팎 정도가 무당층 정도가 누가 잡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무당층.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만큼의 점수를 따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구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정권 심판론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왜 그 점수를 계속 따지 못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위를 띄우고 또 혁신위 이후에 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함으로써 신상 효과,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전직 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조금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혁신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분당, 창당 이런 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남성은요, 지지자가 아닌 위장해서 피습을 가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필 부대표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이 내일 긴급 의총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좀 뭐 당 대표가 일단은 공석 부재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 당분간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를 좀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 지금 공천이 제대로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예. 사실 253개 지역구를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서서히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공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예민하고 민감하고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표의 선택과 결단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대표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쨌든 대표가 골석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명백 교수가 공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예. 이 이명백 교수의 어떤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으로서 지금 후보 검증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당직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남성은요, 지지자가 아닌 위장해서 피습을 가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가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외상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외상센터에 들어가는 장면이 지금 헬기가 떠 있는데요. 정확히 저 헬기로 들어갔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외상센터에 도착을 했고 긴급 수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총을 할 예정이고요. 최근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금 언급을 했는데 네.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서 부디 빨리 쾌유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용의자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지지자가 아니라 지지자를 위장한 괴한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포된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빠른 쾌유 모두가 바라는 것 같은데요. 빠른 쾌유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뉴스부터 소식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